왜 착한 사람은 언제나 당하게 되는 걸까요? 왜 세상은 나를 귀엽고 독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만만한 취급 당하기도 싫지만 화를 내기 싫거나 화를 내기 곤란한 그런 분들을 위한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와 함께합니다. 전 어렸을 때 이제 따돌림을 계속 당하다가 이제 화가 폭발해서 책상을 막 던져버렸다가 또라이로 찍혀서 약 2년 동안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거의 안 건 적이 있어요. 대부분은 뒤에서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제 분노 조절 장애인가 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한번 크게 내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의도와는 다르게 더 무시를 당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항상 남에게 참아주기만 하고 바보같이 착한 나는 누가 날 만만하게 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어쨌거나 똥은 피하고 본다. 살다 보면 막말 머신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이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일이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든 무서워서 피하든 일단 피하는 게 최선이고 마음에 상처가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상처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좋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참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라는 거죠. 참는 분들의 대부분은 막말하는 상대방을 본인은 무시를 못해요. 그 상대방의 막말을 꾸역꾸역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분들은 화내는 타이밍도 이상할 때가 많아요. 참다 보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영상을 하나 보다가 물음을 탁 쳤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쓰레기를 휙 던져요. 그러면 기분은 당연히 나쁘죠. 근데 나에게 쓰레기를 던진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이상한 사람이네?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걸.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진 쓰레기를 이렇게 쥐고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쓰레기를 던졌지 그 숨은 의도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까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피하자. 어쩌다 저렇게 됐대?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고 나에게 던진 쓰레기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자고요. 자, 참지 말고 완벽하게 무시해서 돌아섭시다. 아니 미친년 놈들 아니야 이거? 두 번째, 나를 지킬 수 있는 언어를 만든다. 이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황당하네.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런 표현이 나올 법한 상황에서 좀 당황스럽네요. 난처하네요.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전자랑 후자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넘겨짚었느냐 넘겨짚지 않았느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저 엿먹이려고 지금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너 악이 있지 라고 평가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작정하고 남을 엿먹이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선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 나 엿먹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진짜로 날 엿먹일 수 있어. 상대방이 아무리 날 작정하고 엿먹인 것 같아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변명할 여지는 주시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좀 당황스럽다, 난처하네요. 이 정도의 표현은 내 감정까지만 표현한 거거든요.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선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 넘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요. 상대방이 나를 엿먹인 것 같고 날 무시한 것 같고 그래도 거기에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여지는 줘도 하지만은 선에 대해선 얘기할 수 있죠. 내 감정까지만 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좀 난처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상대방이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을 때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정적을 주는 거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요새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지금 합당한가요? 이런 걸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게 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할 여지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분위기 환기 자체를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만만한 취급을 쉽게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간관계의 거리 유지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열기도 전에 선 넘고 들어오면은 밀어내거나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관심으로 생각하고 잘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일종의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볼 수 있다. 이들이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술은 종잡을 수 없는 칭찬과 비난 또는 침묵인데, 이런 경우에는 말려들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들의 칭찬을 기쁨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들의 비난을 진실이라 믿어서도 안 되며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추측하려 애써서도 안 된다. 그들로부터 관심 받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다. 호구와 호의를 판가름 짓는 건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줬느냐 아니냐, 이걸로 나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귀중한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좀 지켜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앞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빤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달라붙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친절하시되 본인의 마음은 매우 귀중한 거니까 잘 단속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이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와 분노에 압도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평화주의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네필이었습니다.